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22일? 23일? 하루하루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현진이가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이제 기자들이 또, 2시에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그래, 이 우리나라 기자들도 다 빨갱이 새끼들이 되다 보니까, 또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냥 한 놈이 그냥 물을 보면, 거기서 이제 적당히 대답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2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으니까, 이 새놈인가가 물어요. 그것도 보니까 오마이하고 한겨레 이런 놈들. 그게, 참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끼 형 의도는 지금 명백해요. 오늘 배현진이도 말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호영 의혹에 부정의 팩트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확실히. 지금 이때까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계속 이 짓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토끼 형은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잖아요. 언론이 계속 말도 안 되는 걸로 국민적인 어떤 감정, 정서에 기대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명히 검증 다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확실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 어젠가 기사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해외 출장 관련된 그게 아마 4년이 지난 이제 4월 13일 날, 서류가 제출됐다고,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나왔는데, 솔직히 그 정도면 그냥 깔아뭉개고 가면 돼요. 그게 심각하게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정호영 해명, 국민 납득 여부 지켜볼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경청이라는 거는. 이제 쇼 하겠다는 거 아니고, 쇼. 경청하는 듯 하겠다. 보다시피 그래, 조민과 사례 다르다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로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이제 병원장일 때 편입학을 했으니까 네가 어떤 형태로든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거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걸 저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서류상으로 이 위조를 한 거나 변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구술 시험이든 뭐든, 지나가고 한 3명의 교수가 20점을 줬다는데, 나머지 교수가 예를 들어서 10점, 12점, 11점, 14점, 이런 식으로 줬다면, 당연히 이건 격차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좀 물어뜯더라도 이거는 좀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17점, 19점, 20점.
이 정도면 딱히 뭐, 저 친구여서 20점을 줬다고 물어 뜯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저 뭐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 빨리 저 쓰레기 같은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 따위 저 버러지 같은 빨갱이 새끼들한테 휘둘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배포도 없어가지고, 조수진이 그녀는, 그래, 뭐, 박범계가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당연히 씨발로만 수사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수사할 게 있습니까? 아, 지랄을 하고 있어요. 아유, 쌍년들. 어떻게 싸우는지를 지금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 그걸 지금 최소한 지금 8개월째, 8개월 아니지, 9개월지. 10개월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작년 6월 말이었으니까, 10개월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학습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 배현진이가 그러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그 조민 씨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조민 씨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조민 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많은 의혹은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언론 너희들이 아무리 의혹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지금 일주일 넘도록 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우리나라 뭐 쓰레기들 말하더니 요 새끼들의 실력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깔 게 없으니까 12년 전 칼럼 이런 거 찾아내잖아요. 바로바로 하루도 안 돼서.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런 쪽의 실력은. 그런데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위조했다, 변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 민주당도 가가지고 자료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3일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이상한데 밖에 없어.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토끼 형이 40년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0년직이면 지금 60이니까 대학 때부터 내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요 정호영이가 윤석열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성격, 뭐 품성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이도 이 40년직이기 때문에 이 양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내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철저하게 그냥 출장 서류를 갑작스럽게 낸 그 부분 정도는 만약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또 우리 토끼 형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래 뭐 이거 뭐 조금 뭐 부실하다 하면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거 정도는 또 뭐 그냥 절 뭉개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되잖아요. 뭐 불법을 하고 저지른 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 솔직히 이런 거는 좀 뭐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급하다 보면 깜빡 잊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동훈이나 우리 토끼형 같은 진짜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면은 이런 것마저도 이제 철저하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위법한 행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어디 저기 그래 뭐 대학 교수로 있든지 아니면 뭐 했을 때 갔다 왔는데 뭐 바쁘게 다 살다 보니까 뭐 조금 누락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어쨌든 이거는 불법이라든가 뭐 위법한 행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출장 다니면 보고서 작성이 늦어진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충분히 그냥 깔아뭉개 갈 수 있는 거니까 제 말대로 그냥 얼렁뚱땅 깔아뭉개고 가는 게 맞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걸 보면 분명히 철저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그 서류 제출한 그것도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알았던 그 이후에 알았던 그때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놈도 안 하잖아. 배현진이가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토끼형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전투력 자체가 상승이 안 돼. 지도자가 그렇게 해주는데도 바로 옆에서 일을 하니까 봐봐요. 이 얘기를 그 뭐 예를 들면 뭐 권성동이나 뭐 당내에서 이준석이나 이런 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쓰레기 새끼들 지금 뭐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지방선거 김진태 지금 뭐 단식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저항하다가 떼들다가 다 그냥 뒤진다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토끼 형이 진짜 뒤끝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뒤끝이라는 게 뭐 정말 비열하게 뒤끝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대선 경선 기간 중이든 언제든 간에 자기를 비판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대표적인 원희룡이잖아요. 원희룡이도 처음에 아주 심하게 뭐 비난한 건 없었지만 상당히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씹으랬어요. 대도 않는 소리, 개소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해 주잖아. 이런 걸 보면 이 우리 토끼 형의 성품이 어떤지 감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컷오프 당했다는 얘기는 뒤에서 쉽게 말하면 네 마누라 장여제 이런 개소리들을 예를 든 겁니다.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든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토끼 형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정당하게 비판을 하고 또 결과에 승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해코지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한 자리씩 주든지 그렇게 하지. 그런데 김진대 같은 이런 새끼들처럼 왜 내가 돼야 되는데 떨어졌냐고 이렇게 대들고 저항을 하는 놈들은 철저하게 뒤져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칼칼칼 털어서 한동훈이나 우리 토끼 형만큼 먼지가 안 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돼. 왜냐? 그럼 뭐 그만큼 깨끗한데 뭐. 근데 그만큼 깨끗한 정도에서 사람이면 토끼 형이 데려다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게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무력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있는 건지, 그 눈치도 없고 무력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자치단체장 하면 어차피 뭐 재개발이나 뭐다 해가지고 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지을 거 아닙니까? 어느 도시든 간에.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이권. 이재명이가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이재명이가. 거기에 지금 다들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이면에 같은 필이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이만큼 아니고 적당히만 해먹으면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을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 조민이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위변조한 어떤 서류가 나오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지만 위변조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서류도 전혀 없고 단지 편입학했던 그 당시에 병원장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황 증거는 증거로 채택 안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한 년놈들이 한 놈도 없잖아. 배현진이가 오늘 아침에 그래. 기자 새끼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배현진이도 만약에 당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토끼형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간 거죠. 그게 이런 국힘 같은 이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그게 당연히 물갈이를 해야지. 특히 뒤에서 온갖 야비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뭡니까? 이현주 같은 그런 똥걸려년. 뭡니까? 경선 끝나고 나서, 박사모 회장이라고 하는, 사기꾼 새끼가 정광용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들어가서 잠깐 들어봤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 토끼 형을 막 물고 싶고 뜯고 하더만. 그런 똥끌레년은 그런 년을 이런 식으로 어디 자리 주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지금 클럽 되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건 없더라도 대부분 그런 유들일 거예요. 그런 유들. 우리 토끼 형 그런 거에 대한 뒷끝 어마어마한 제가 저번에 지역별 득표 현황하고 장관 후보자 숫자하고 비교해드렸죠. 그게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맞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어차피 전라도 쪽에 인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득표 수하고 상당히 좀 맞춘 게 맞아요. 어차피 주변에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토끼 형 봐요. 주변에 누가 대선 후보 시절에 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는데, 수천 명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인맥만 가지고도 내각을 몇 번을 구성하고도 남겠다고 그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중에서 광주에서도 검사 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 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역 안배를 한 거야. 득표 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인재들은 진짜 내각을 몇십 번 구성하고도 남을 정도로 인재들 많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중에서도. 그냥 그만큼 뒤끝이 있다니까. 뒤끝이. 아마 광주에는 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세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복합 쇼핑몰 들어올 수 있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고 뚝 던져놓고 오겠지. 지금까지 우리 토끼 형의 최소한 10개월을 지켜봐 왔으면서도 아직도 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저항을 하거나 대들거나 반항을 하거나 하는 놈들은
그냥 죽을 거야.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상설특검은 의무다.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거다. 의무와 공정, 직무유기는 안 할 거다. 1년 12달 365일 특검을 돌릴 거다. 여야 좌우 진보 보수 없다. 중도고 지랄이고도 없다. 걸리면 일단 믹스기에 넣고 갈아버릴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 이런 짓들을. 아, 정말 참 이런 눈치도 없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참 진짜 이 나라를 70년간 지배해 왔다는, 아유 정말 진짜. 그리고 이 기사가 또 떴습니다. 전남대 총장 딸 의대 부학장 때 딸이 의대에 편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까면은 모든 대학에서 이런 짓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모든 대학에서. 분명한 거는 이 편입학 제도라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면 편입학 사실만 밝히고 편입학 전 전공 전형 내용 등은 확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만 하고. 이게 보세요. 정호영이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호영이는 딸은 서울대 이과였고 아들도 경북대 공대 전자공학부, 말씀드리지 4.5만점에 4.33이었습니다. 4.5만점에. 이 정도면 과 수석, 4년 동안 과 수석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 수석.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실력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딸도 서울대학교 이과를 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편입학 전 전공이 뭐였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얘도 빨갱이잖아. 지금 이거 보세요. 조국 사태에서도 그렇고 박원순이 사태에서도 나왔듯이 빨갱이들은 자식들이 일단 실력이 안 됐어. 실력이 안 됐어. 제가 보기에 이것도 분명히 맞을 거예요. 이 정호영처럼 서울대나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서류를 위변조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이것도 일단 기사가 떴기 때문에 계속 후속 기사가 나오겠죠. 일단 한번 지켜봐야죠. 여기도 이제 뭐 편입학하기 전에 전공이 뭐였는지 또 학점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봐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빨갱이들의 행태를 봐왔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의 행태. 일단은 이것들은 대가리가 나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되면 편법, 위법적인 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만약에 뜨면 지금 정호영 사건도 지금 뭐 이 억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자기도 뜨뜻하다면 최소한 정호영 정도 수준이 된다면 뭐 못 바뀔 것도 없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다. 우리 지금 정호영 이 양반이 하듯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대요. 확인해 줄 수 없대. 이게 진짜 조국 시즌2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조국 시즌2.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